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자, 새로운 나라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참 기쁘네요. 기쁜데 기쁨과 만만치 않게 역시나 저는 요번에 또 그 작년 총선과 같은 기분을 느꼈는데 복잡한 기분을 느꼈는데 일단 요 얘기는 이따가 끝날 때쯤에 마저 하도록 하고 네. 어쨌든 간에 일단 좋은 것만 생각해서 좀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정상화가 되고 이미 뭐 지금 이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며칠 만에 뭐 이렇게 제대로 돌아갔어야 될 나라가 이분이 워커홀릭이라 참, 예, 일을 열심히 하시고 분명히 이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실 텐데 어쨌든 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는 좀 제대로 나라가 돌아갈 것이다. 네. 아니 며칠만 봐도 너무 비교가 되잖아. 탱자탱자 놀던 새끼와 정말 제대로 일하는 대통령의 차이를 음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이제 안심하고 든든한 기분으로 저희도 저희 본연의 좀 예술적인 얘기 앞으로 그럴 수 있겠죠. 뭐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마음에 좀 무거운 돌을 좀 내려놨다. 네, 짐을 내려놨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제 그렇게 홀가분한 기분으로 그 일상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 영화의 그 개봉 일자도 그렇고 좀 저희도 조금 이걸 최대한 빨리 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난 뒤에 이 리뷰를 하게 돼서 요즘 이제 극장가에 되게 소소한 뭐 나름대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네. 이제 영화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 주제 자체가 돌풍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사실. 그렇지. 왜냐면은 그 전에 도대체 그 용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들이 그 권력을 잡기 전부터 어떤 일을 해왔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공중파라던가 이제 그 메이저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궁금함이 컸죠. 네, 음. 저희가 기대했었던 영화 신명이란 영화가 개봉을 해가지고 저희는 그 개봉 첫날에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네, 첫날에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좌석들이 다 차 있었고 네, 사람들 약간 충격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박수 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중간에 나가는 분은 약간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게. 네. 근데 뭐하러 왔지? 굳이 쓸데없이 자기 돈과 시간을 써서 할 필요가 없잖아. 스트레스 무슨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왔다가 아,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염탐하러 왔나? 저도 이제 뭐제 성격상 뭐 그렇게 좋아요 뭐 이런 거 표시하는 거에 되게 뭐좀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인데 음, 이 영화만큼은 제가 살짝 좀 신경을 써서 발벗고 나서서 마음으로 좀 도와드리고 에, 싶었다. 포털에도 다 뭐 기대돼요, 뭐 좋아요, 하트 이런 거 다 누르고 주변인들에게도 좀 이렇게 음, 같이 보여주고 또 제 어머니도 이렇게 관람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오늘 보러 가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무대 인사 있지 않나? 네, 오, 그 잘 됐네. 제가 있는 이수 메가박스에 무대 인사 음. 오는데 운 좋게 딱 날짜가 돼가지고 그러게요. 배우들을 보시게 되겠네요. 제 경험상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제 길을 모아서 그리고 항상 이런 데는 일단 예산이 없어. 아,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들이 물론 당연히 저도 이제 어떤 뭐 그런데 그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그 좋은 취지는 저는 항상 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그런 영화들의 퀄리티를 제가 만족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시간 플러스 돈 두 가지 다 문제인데 이 영화도 이제 투자가 안 되니까 사실 뭐 제가 독지가라서 막 이 영화에 막 50억 100억씩 내가 투자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영화가 나왔을 수도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제 영화가 완성됐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워낙 그 대선 전까지 촉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오게 된 거는 대선 전에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서 네,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절대로 이 윤석열이나 그쪽 패거리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둘러서 나오게 된 건데 저는 충분한 시간과 넉넉한 그 예산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영화가 네. 만들어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게 문내 아쉬워요. 네. 저도 이게 약간 그 초반에 조금 뭐그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길래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나는 그 취지를 좋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게 내가 늘 이제 경험해 왔던 이
진보 진영이란 곳에 이제 문제가 그거잖아. 돈이 없어 일단.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그런 걸 만든다 한들 근데 그건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뭐 취지와 그런 문화 작품으로서의 퀄리티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서 매번 그 좋은 취지를 갖고 만든 영화를 보면서 아 내가 이제 뭐 이 사람들의 그거는 내가 10분 이해하지만 결코 냉정하게 봤을 때 영화로서 좋은 소리를 해주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제 그 돈이 없다 보니 예산적으로 그 이런 극영화를 만들 수가 없고 대부분은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의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나마 그런 것들도 뭐 예를 들면 뭐 기레의 김대중이나 이렇게 좀 괜찮은 정도의 퀄리티로 네. 이번에 뭐 압수수색도 괜찮았는데 네. 그런 괜찮은 퀄리티로 나오면 다행인데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만약에 나오면은 안 저희가 만드니만 못하게 그 돼요. 항상 그 예를 들어서 뭐 5.18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그 커다란 문제를 좀 약간 안 좋은 작품 완성도를 가진 작품으로 나오게 되면 뭔가 본래 취지가 조금 퇴색되고 좀 퇴색되는 게 있지 않나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인간들한테 빌미를 줘. 예, 우려가 되는 네. 그 지점이 있는데 다행히 이 영화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영화 중에 최고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네, 이 영화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건 제가 진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더 전에 막 옛날에 약간 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항상 아쉬움을 느낀 뭐 이제 화려한 휴가라든가 26년이라든가 좀 이런 영화들도 제가 좀 좀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 작품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성에 차지도 않았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항상 제 경험상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좀 잘 나올 수가 있나 이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예고편을 딱 보고서 어? 전 예고편 보고 진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나올지도 약간 그런 네. 기대를 갖게 만들었어. 음흠. 예고편 딱 보면 솔직히 각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신명의 1, 2차 예고편 보면서 이거 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을지도라는 생각과 맞아요. 그리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렇지. 이거 진짜 확인하고 싶다. 맞아. 보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영화 보기 전에 그 정도까지인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연이랑 같이 이제 보려고 예매를 해놓고 이제 며칠 동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시는 시간이 마치 저는 이제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소풍 기다리듯이 맞아요. 이 영화를 빨리 보고 싶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이 정도만큼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약간 그 설레임 그러니까 앞두고 있는 네. 약간 그런 것처럼 진짜 맞아요. 빨리 좀 이거 보고 싶다. 보러 갔으면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음흠. 저는 한 80% 이상은 저는 그냥 만족하는 정도의 퀄리티였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영화가 극영화 이제 창작된 허구의 창작물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구나 이것은 누구를 모티브 삼아서 만들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이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특히나 이 영화를 제작한 열린공감 TV에서 그 취재한 내용의 그 뭐 영상들이라던가 보도 자료를 본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저는 보고 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긴 했으나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이 영화가 내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네. 있는 사건들이란 내용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약간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10부작짜리 좀 장편 드라마로 만들면 훨씬 좋을 것 같다. 단락단락마다 나눠서. 그래서 이거를 이런 사실들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휙휙 지나가긴 하는데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이 뭐도 있었어, 이게 너무 사건이 많아가지고 뭔가 좀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네. 네. 나중에 한 번 더 다른 버전으로 한 번 더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디테일을 보완해서. 약간 뭐 그 시간 같은 거 상관하지 말고 뭐 디렉터스 컷이나 해가지고 뭐 빠진 네. 장면들이라든가 좀 더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그 뭐 추가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나오는 다른 버전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그 아까 마지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큐로도 나오는 게 많은데 사실 다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뜻 다큐를 보러 극장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치. 이제 우리 같은 인간들은 가지만 이제 보통 대중들은 극장의 재미를 추구하러 가는 곳인데 약간 이제 아무튼 극 영화로 해줘야 조금 더 그런 그렇죠, 면에서 예. 정말 이번 신명이
그러니까 영화적인 재미도 있으면서 음. 이게 현실과의 약간 그게 다 접목된 그렇죠.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거의 올해 영화 한국 영화 좀 되게 상위권에 들어갈 충분히 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서 굳이 뭐 얘기하자면 저는 약간 좀 마이너한 버전의 뭐 파묘 정도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굉장히 사바하 플러스 곡성 플러스 파묘 플러스 정치 스릴러 약간 뭐 그런 느낌. 그거에서의 약간 뭐 인디 버전 뭐 그런 네. 느낌이죠. 네. 근데 적어도 그 오컬트스러움을 되게 잘 살렸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를 장르 영화로 봐도 전 충분히 그래도 어지간히 꿀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스토리 자체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약간 뭐랄까 이런 분야에 좀 이제 매니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일상적으로 깊이 봤던 사람들이라 그런가 사실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열린 공감에서 이제 취재한 그런 네. 그 파일들이나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네. 이제 뭐 긴 파일들 자신들이 여태까지 취재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만든 그런 약간 고급한 내용의 네. 그런 파일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그냥 그게 다큐고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극영화로 만든 건데 네. 그 모든 사실을 아는 입장에서도 봤을 때 여전히 이들이 벌였던 행각은 참 엽기스럽기 그지없다. 네. 예, 기상천외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영화 유튜버 라모시 있거든요. 그 약간 예. 안경 끼고 통통하신 분. 그분은 이 영화를 보고 불쾌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의외네? 어떤 점이 불쾌했나 그러면 그 사람도 그 김건희가 이제 잘못을 했고 비리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는 건 마땅하나 그 사람이 주술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을 그 말을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정신 세계가 이 물질 세계에서 그 수많은 비리와 그 정책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두 개를 떼어놓고 이 세계에서 잘못한 거랑 그 사람이 무슨 뭐 종교를 믿고 뭘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논리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갔고 특히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서로 그 뭔가 이렇게 대결을 하는 구도의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이 별로였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장면은 뭐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지 뭐 단지 근데 그 장면 자체가 되게 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보는 굳이 그대로 일본과 한국의 무슨 무속인들의 뭐 대결로만. VS로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 여태까지 영화를 이렇게 오래 본 사람이 영화 리뷰어로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고작 그 장면을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 한다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어이없네. 네, 그게 이게 사람이 확증 편향에 빠지면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어떤 한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 꼬투리 잡아서 이 영화가 안 좋다고 말하고 싶으니까는 여러 가지로 끌어다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형한테 그 전에 들었을 때 딱 느껴지는 기분이 뭐지? 중립병 걸려 있나? 약간 나 그 생각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되게 딱 그 지금 그 말하는 논조나 논리가 전형적인 나는 중간에서 되게 공평하게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의 약간 그런 말투인데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이들이 향한 행동을 보면은 어떻게 해도 중립을 지킬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립을 지키는 건 오히려 그쪽에 동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좀 약간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의외네 되게. 네.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니 테마록도 그렇게 빨아주던 사람이 이 영화 그러게. 이렇게 까길래 퇴마록은 우리보다 더 빨아주던데. 난 그래서 의외로구만. 의외였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거의 안 보거든요. 저도 안 보는데 이제 가끔씩 그분은 유명하시니까 가끔씩 이제 썸네일에 뜰 때가 있어가지고. 저도 뭐 보려고 봤다기보다는 네. 뜨길래 뭐 저희도 이제 이런 뭐 문화 콘텐츠를 리뷰를 하니까 뭔가 연관 채널로 해서 이렇게 뜨길래 신명 얘기를 하길래 신명 궁금하네 해서 이제 봤더니만 내용이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시는 게 좀 이상한데. 네, 그러게요. 별로 좀 공감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리뷰에서는 뭐 공감이 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 리뷰는 조금 좀 이상했습니다. 네. 네. 왠지 살이고 그냥 뭐 되게 좀 공평한 척 하고 싶어한 난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요번에 스토리를 보면은 일단은 이태원으로 시작을 하죠. 누가 봐도 이태원이야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 고스트 페스티벌이라고 나오는데 맞아. 그리고 그 라모 씨가 했었던 말 중에 뭐냐면 이태원을 여기다 갖다 붙였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보도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이태원 같은 큰 국가적인 비극인 그 참사를 영화의 이용했다고? 흥행을 위해서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거를 이걸 그렇게 생각할 아무리 건 봐도 아닌데. 그렇게 보이게 내용이 돼 있지가 않은데 네. 그걸 그렇게 뭐 되게 자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안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네. 예. 뭐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셔야죠. 뭐. 네. 어떻게 뭐 내가 뭐- 그 양반의 뭐 머릿속을 조종할 수는 없잖아. 네. 아무튼 근데 보고 네. 우리는 전혀 그것에 전혀 공감할 수가 없고요. 네. 아니 이 스토리 맥락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무슨 그거를 뭐. 그러게. 그래서 아무튼 시작할 때 이태원으로 시작을 해요. 이건 네. 누가 봐도 이태원이야. 디테일한 날짜와 명칭은 다르지만 네. 실제 이제 그 사건은 이제 우리가 누구든 다 떠올릴 수가 있는. 왜냐면 고스트 페스티벌, 할로윈 그러니까 군중들이 막 몰려 있는데 뭔가 이제 경찰 인력이 없고 그래서 결국 이 참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사가 그냥 단순한 그냥 뭐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해 혹은 무슨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아니고 그 전에 이 참사가 있기 한 2주 전인가 그 100만 명이 참석했어도 굉장히 무슨 월드 무슨 뭐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이태원에서. 그래서 그때도 경찰 인원이 1000명 이상 동원돼서 아무런 사고 없이 그 축제가 마무리가 됐는데 바로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그 헬로윈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 인원이 뭐 8명인가 뭐 몇 명밖에 배치가 안 됐었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네. 네.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똑같은 행사를 했는데도 아, 그렇죠. 네. 그때는 왜 아무 그치. 문제가 없었는데 왜 유독 그때 그 할로윈만 그랬느냐. 그리고 저도 이제 전부터 사람들이 어떤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얘기하면 뭐 또 음모론을 얘기한다. 뭐 근거 없는 그런 유언비어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항상 공격이 들어오는데 근데 저는 전부터 생각하는 게 사실 그 전에도 그 세월호에 대한 그것도 있었잖아. 난 정말 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정말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고작 그런 이유로 그런 사고를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나도. 근데 저쪽 인간들을 보면은 정황상 왠지 그 인간들은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니까 나도 그렇게. 네. 사람이 사람을 고작 그런 주술적인 미신적인 그 토테미즘 같은 그런 이유로 죽였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다고 나도. 근데 그들이 한 행태를 보면은 그러고 남을 사람들이다. 네. 그러다 보니 뭔가 그러니까 음모론이 이게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음모론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음모론적인 것들이 여기서도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이 영화 내에서도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에이 무슨 말도 안 돼. 그쵸. 설마 무슨 뭐 아이 저런 걸로 저건 너무 간 거 아니야? 너무 오버 아니야? 네. 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랑 다르잖아. 근데 문제는 그렇지. 그 평범하지 않은 사고 방식을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들만의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 그런 정황들과 그 취재한 자료들을 봤을 때는 절대 그게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분명 그렇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란 말이야.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영화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 그런 취재한 내용의 이제 영상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진짜 영화감인데 드라마감인데라고 하면서도 근데 이거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허구라서 내가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적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러면 야 이게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것 그렇지. 같다 싶었는데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 영화를 까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갔어 선 넘었어라고 너무 과장됐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극영화니까 더 과장돼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다 허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됐다 그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실제보다 덜 과장됐으면 덜 과장됐지 절대로 더 과장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그 취재 자료들을 보면은 그게 충분히 납득이 가는 네.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수많은 뭐 증인들과 뭐 녹취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더 비극인 거지. 맞아요. 우리가 3년 동안 맞아요. 우리는 주술의 나라에 무속의 나라에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아니 그리고 그런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돌멩이를 밀던 개구리를 밀던 뭐 상관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개인을 넘어서 이 국가의 중차대한 그 정책 결정에 다 반영됐었고 자신들이 여태까지 권력을 쌓아온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주술이라는 게 인간적인 그 도의 상식선에서도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잘못된 그 신념과 믿음으로 그렇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네. 그 젊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면은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그러니까 이 히토바시라라는 게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해라고는 하지만은 뭔가 이들이 행해온 짓을 보면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쟤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다르잖아. 그러니까요. 딱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유명한 짤 있잖아. 우리와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 흑인 그거 감옥에서 범죄자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뭐 이건 뉴스에 나온 거니까 옛날에 그 김건희 씨가 그 무슨 뭐 행사한다고 그 지푸라기 그 사람 인형 만들어 가지고 네. 얼음에 얼려 가지고 보낸 그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그 소 살아있는 소를 마취시킨 다음에 그 껍데기 산소 껍데기를 벗긴다던가 이거는 진짜로 보통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거를 해도 되나 싶은 그런 종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의 무속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행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행사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면 뭐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뭐 별거 아니게 생각을 했겠구만. 저는 그 인간들이라면은 이런 짓을 하고도 전 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절대 이게 무슨 뭐 근거 없는 과장된 헛소리다라고 저는 일축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나오는 장면들도 실제로 그 일본 주술사가 그 추도 공간에 들어가서 그 사고 현장, 네, 죄를 지내고 있는 그 분홍색 벽이 네. 있는 그 골목에서 이제 그 재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실제로 찍혀 사진으로 네. 아직도 남아 있는. 영상으로 찍혔어 그 장면. 그렇죠. 네. 거기 통제 구역인데 맞아요. 그 새끼는 어떻게 들어갔냐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그 누구도 못 들어가는데 기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기인데 거기를 그 음향사가 검은 옷 입고 들어가서 죄를 지내는 장면이 실제로 사진으로 걔가 찍혔는데 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 그러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럼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뭐지? 김건희 윤석열이 허락해 줬나? 그렇죠. 아니 뭐 권력자의 비호가 없으면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못 들어갑니다. 그것만 봐도 명백한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들 그리고 영화기 때문에 조금 캐릭터들이 각색이 돼 있죠. 이제 네. 설정이 바뀌어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여기서 그 안내상 배우님이 네. 맡으신 이제 그 정 PD가 거의 그냥 사실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사건을 네. 파헤쳐 나가는 뭐 주인공.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여기서 정말 이 뛰어난 싱크로와 뛰어난 재현율을 정말 보여주시는 이뭐 저 개인적으로 김규리 배우님을 제가 그렇게 뭐 인상적으로 느낀 영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장담하는데 이 영화는 김규리 최고의 연기야. 아니 이게 주인공이 안내상이고 안내상 배우님께서 하시는 이 정 PD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두 부부밖에 대통령 부부밖에 생각이 안 나. 네. 여기서 그 김석일 대통령 네. 하신 이분이 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이렇게 바지 허리춤을 이렇게 바지를 올리는 장면인데 그 장면 싱크로 너무 똑같고 그 다음에 김규리 배우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 특유의 그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재현해내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진짜. 이거는 테이프 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로 엄청난 싱크로율을 보여주시는데 저도 그 김규리 배우님의 그 전에 이분이 연기를 잘하시는 것과 별개로 딱히 기억에 남는 히트작이 없으셔서 네.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이 영화는 진짜 획을 그었다. 네. 그분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이게 최고가 아닐까. 그 연기력으로 전 이게 정말 단연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이제 연기 잘하시는 배우들,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이 비슷한 역할을 하신 뭐 예를 들어서 김고은이나 박수담님이 나와도 여기서 나온 김규리를 이길 수 없다. 네. 아, 이 싱크로가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은 애초에 그 여인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스펙타클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간에 스펙타클한데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맡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는 쉽지 않죠. 이게 초반 장면부터도 와 저런 것까지 했어 약간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야 이거 여배우로서 솔직히 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란 말이야. 좀 내려놓고 찍어야 되는데. 네. 근데
너무 그 실제 인물이 한 그 기상천외한 짓거리를 다 재현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연기인데. 뭔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것만 같은. 예. 왜냐면 이 영화에 그러니까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메소드 연기를 하니까 그렇죠. 뭔가 이 그 극중 캐릭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캐릭터에 몰입하고 나면 뭔가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 예. 네. 정말 김규리 배우님은 최고의 연기를 하셨다. 정말. 하셨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성사되진 않았으나 옛날에 이제 그 제가 고등학교 시절 김규리 배우님과 소개팅이 잡혀 있었는데 그 소개팅 그 당시 때 저는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소개팅을 마다했는데 마다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 그때 한번 얼굴이나 보고 만나봤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자그마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김민선 시절이었겠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소소한 뭐 그냥 TMI를 얘기하자면 이 김규리 배우님 말고 다른 김규리 네, 배우님 원래 계시잖아요. 또, 예, 그 근데 이 김규리님이 두 분이 둘 다 79년생에다가 그게 이름이 이제 공교롭게 왜 김규리인데 알고 보니까는 지금 이제 김규리님이시던 옛날에 김민선 이름을 쓰던 근데 그분이 원래 이름은 김규리여서 김민선에서 김규리를 개명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는 우리가 원래 김규리를 알고 있었던 그 김규리님의 본명이 김문선이었다. 네, 그래서 본명도 약간 비슷하게. 본명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은 여기 나오시는 이 김규리님이 뭐 사람들이 아는 김규리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제 전에 김규리님 이제 그냥 아예 이제 활동을 연기 활동을 안 안 하시니까. 하시니까. 네.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김규리님 사랑합니다. 네. 너무 고생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아 특히나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 나온 배우들이 약기 모날 부분 없이 진짜로 다 연기를 잘해주셔서 네. 어떤 영화를 보면 이 영화 좀 배우가 좀 연기가 좀 그런데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 딱히 뭐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전 모든 배우분들이 다 잘 해주셔가지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규리 배우님의 그 투혼과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김석일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그 실제 인물들의 성을 바꿨어. 아 그러니까 윤지희, 윤지희, 윤석열의 윤, 김석일, 김석일, 김건희의 김. 그러네. 그래서 서로 이제 부부의 성을 바꿔놨지. 그렇지. 그 김석일 그거 배역하신 그 배우님도 그 윤석열의 그 말투를 되게 잘 재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도 네. 뭔가 그 특유의 그 그렇지. 윤석열 특유의 그게 있어서 맞아요. 우리 집사람은 이게 성경을 성경 들고 이렇게 딱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 비슷하다. 구약 성경을 다 외워요 하는데 너 이게 너무. 그리고 이제 매번 그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이 질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면도 되게 그 특유의 그 성의 없는 그 네. 태도를 네. 되게 잘 재현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 몸짓, 걸음걸이 이런 거 너무 비슷해. 네. 그리고 또 이제 명계남 선생님께서 음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출연 비율은 많지 않지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리고 실제로도 뭔가 핵심 인물이 될 것만 같은 네. 그 인물을 맡으셨기 때문에. 근데 참 명계남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늙으셨더라고요. 되게. 그러게. 못 본 사이에 많이 아마 또 그 중간에 좀 그 건강이 안 좋으셨었어서 그랬는지. 제가 어릴 때 막 이렇게 봤었던 영화들, 90년대 영화들, 네. 내가 기억하던 그 명계남 그 중년쯤의 그 명계남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네, 되셔서. 그래도 젊으셨을 때 그 특유의 또 약간 되게 좀 날카로우신 네, 맞아요. 그 목소리가 있었는데 진짜 약간 할아버지 네, 목소리가 네, 되셔가지고 그치. 그래서 그런 대로 또 이제 거기에 맞는 멋있는 또 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밤의 대통령, 뭐 뒷세계를 조종하는 그런 느낌으로. 김충식 석. 실제로는 이제 실제 인물과 약간 이제 그 짝대기 하나 차이로 이제 이름을 바꿔놨는데. 그래서 이제 김석일의 장인으로 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것도 설마 아무리 막장이라도 실제로 정말 이렇게까지 했을까 믿고 싶지 않지만 3년간의 이 비정상적인 이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봤을 때는 그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이따위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일제 시대 이후에 그 철수하지 않은 그 일본인들 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뭔가 무속가라든가 주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일본의 그 대동아 공영에 뭔가 좀 이바지하는 그런 일들을 획책하고 있지 않았었나.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이걸 뉴라이트 계열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법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을 뭐 실제가 아니라 그러더라도 뭔가 분명 이거는 좀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볼 필요성이 있다. 네. 실제로 그 뭐 한일 그런 협정조합 같은 거 하고 자위대를 우리나라로 상륙시킬 작전들을 짰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런 무슨 뭐였지 무슨 행사 뒤쪽에 네. 세로들이 자위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절대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뭐 그거 서울시에서 무슨 그런 거 축제하는데 뭐 일본군 옛날 그 일본 경찰 옷을 걷다 해놓지를 않나 막.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뭔가 이게 사회 곳곳에 약간 그런- 침투해 있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에 수현이가 썼던 가세도 있는데 왜 이랑의 생일 파티를 서울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개 어이없는 거 아니야? 대체?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지는 나라에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왜 네. 우리나라에서 왜 해? 그러게. 그리고 왜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 축하해주면 왜 거기 가서 왜 행사에 참여하냐고 대체. 그러니까는 유력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네. 축하를 하는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아니 그냥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음향사 역할로 음흠. 그 일본인 전문 배우 네. 유명하신 약간 그 김원효 닮으신 그 배우님 그분이 또 근데 여기서는 워낙에 섬뜩하게 분장을 하셔가지고 또 그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되게. 그분이 제일동포시라 그러더라고. 아, 네, 네. 암살에도 나오셨잖아요. 음. 항상 그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도 네, 많이 네, 나오셨기 네. 때문에. 근데 요번에 또 그 전에 보여줬던 연기와 다른 연기를 네. 보여주셔가지고 좀 그 섬뜩한 그렇지. 음향사에.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 주문을 외우게 됩니다. 가이샤쿠 덴치치세고 이거 외우게 돼 이제. 어우, 소름 돋아. 가이샤쿠 덴치치. 내가 그거 따라하니까 여자친구 하지 말라고. 왜냐면 섬뜩하다고. 진짜 섬뜩합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지금 수현이가 하는데도 뭔가 약간 소름이 돋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 무서워. 아니 근데 약간 그 영화에서 이거를 약간 뭔가 세뇌시키듯이 계속 자꾸 그 반복을 해줘 자꾸.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스펙타클한 인생을 산 그 여인 어린 시절부터 뭔가 이제 분신사바를 좋아하여 오컬트 주술에 심취해 있었고 이제 윤지희가 사실은 개명하기 전 윤명자란 이름이었는데 난 근데 이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좀 놀랐던 게 그 성형전 얼굴도 되게 닮은 배우를 되게 잘 캐스팅했더라고 되게. 안경 끼고 이렇게 네. 그 분신사발 하는데 너무 싱크로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거 아닌가 약간. 네. 그 성형전 얼굴까지 닮은 사람을 썼을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게. 대단하다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다. 역시 그 실제 취재를 한 사람이 스토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진짜. 아주 그런 디테일함을 맞아요. 잘 살렸어.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평범한 약간 빵떡 그냥 안경 소녀 같던 이제 그 소녀가 이제 뭔가 신분 상승을 하고자 그리고 이제 사기꾼 엄마 밑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약간 좀 자기의 그 이제 팔자를 고치기 위해 어떤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이미 밝혀진 그 취재 그 사실로도 나온 것들 뭐 옛날에 그 전에 의사랑 결혼을 했었고 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뭐 그 의사랑 안 되고 그 뒤에 뭐 다른 이제 뭐 판사였나 뭐 검사였나 거기랑 저 하다가 또 안 돼서 그 양모 거기랑 안 돼서 그 뒤에 이제 윤 네. 네. 뭐 그렇다던데 네. 이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네. 이들은 모든 사고 방식이 하나하나 모든 게 주술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가끔 이제 분홍색만 보면 약간 소름이 돋을 때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태원에 있었던 분홍색 벽,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삼풍백화점도 분홍색,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재현해낸 그 납골당 분홍색 그 그 선산에 있다는 네, 건물.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개방할 때 분홍색 그 매화꽃을 74인이 들고 들어왔었던 것.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그 해치를 다 그 마스코트를 분홍색으로 다 바꾸는 거. 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새로 제작한 그 다리 모형도에서 그 다리가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공모작에서 대상을 받은 게 분홍색 다리였거든요. 그다음에 그 뭐야 청와대 지키는 그 안내원들 다 분홍색 옷으로 바꿨고 그러니까 야 이 분홍색에서 나 벗어날 수가 없는 건가? 이걸 알게 되면 분홍색이 소름 끼치게 느껴집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이태원 희생자들의 그것도 그
네. 그 근조만 써놓고 약간 근데 퉁쳐버리는 그 약간. 검은 리본 네. 그것이 이제 일본식 주술이 죽은 사람에게 나의 죄를 떠넘기고. 떠넘겨서 나는 이 생에서 내 죄를 네가 내 업보를 가져가고 나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겠다라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카톨릭 그 구만사제 신부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죠. 그거를 토대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 보면은 굉장히 소름 돋는 동시에 저는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안타깝다, 슬프다. 그렇지. 네. 그것들의 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젊은 영혼들이 희생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되게. 어이가 실제로 없고 이제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고. 당시 때 이제 그들의 스승이라고 했었던 천공의 영상을 보면 네, 지가 지 입으로 대놓고 그래. 네. 이 아이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더 잘 된다고 마치 그게 잘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네. 대놓고 그 지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대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네. 걔들은 그러고 남는다니까. 걔들은 그렇습니다. 걔 그렇게 해야만 해.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네. 이 나라를 독재 국가로 만들고 네.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이 되는 그 망상을 위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 뭐 네. 다 문건을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런 지금. 주술들을 착착 진행시켜야 해. 네. 사람들을 죽이고 기둥을 뭐 이렇게 받고 막 그 흙을 옮겨서 파 심고 막 다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실제로 청와대 가다가 그 관 박았으니까. 네. 네. 그리고 무슨 뭐 대한고래 뭐 프로젝트 해가지고 거기 그 동해도 박았으니까. 네. 자기들 눈엣 가시로 여기는 정치인에게 살을 날리고 저주를 하고 집 인형으로 저주를 막 이제 하는. 아 근데 그 이재명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죠. 네.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분도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 아 역시. 그래서 그 자기한테 아무리 살을 날려도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게 그분이 정확한 생일을 몰라서.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그런 정보로 살을 날리면 역사를 맞게 되는데 그들이 역사를 맞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뭔가 다행스럽기도 하고 안도스럽기도 하고 뭔가 이제 좀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지금의 대통령을 죽이고 싶어서 개 지랄을 했는데 발악을 했는데 정작 자기들만 안 좋게 됐고. 그래서 뭐 그들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업을 가져가도록 뭐 죄를 지내고 뭔가 주술적인 행동을 했지만 저는 그 자연의 균형의 법칙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업은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네. 자신의 죄가는 자신들이 치러야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정말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나? 약간 뭐 순리? 약간 뭐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자연의 섭리, 뭐 네. 순리 이런 거 살아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뭔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지들의 음, 잘못을 회피하려 하고 네, 남에게 떠 넘기려 해도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 약간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자신의 업은 자신이 지고 가야만 한다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다행스럽죠.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너무 똑같이 열공으로 나오길래 좀 놀라서 나 이름 바꿀 줄 알았는데 그대로 열공 TV로 나오길래 뭐 정식 명칭은 뭐 열린 공감이니까 네. 그걸 줄여서 이제 열공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열공이라고 그걸 네.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또 그 주인공의 설정도 뭐 이제 딸이 있고 근데 뭐 살짝 다르긴 하지만 편부가 네, 이제 뭐 네. 딸을 키우는 뭐지 그런 설정으로 나오죠. 뭐 실제 인물과는 이제 다른 다르죠. 설정이긴 한데 네. 영화에서는 조금 더 약간 좀 이렇게 되게 소규모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좀 더 영세한 약간 네. 뭐 그런 언론 매체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추격을 할수록 뭔가 위협을 받잖아요. 뭐 차를 고장 낸다거나.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다 셋 다 그냥 몰살당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 엔딩도 사실은 저들이라면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라고 저는 충분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이나 여태까지 취재한 게 너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화 내용대로 지금 그대로 했으면은 보내버리면은 너무 이게 의심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티가 너무 팍팍 나잖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네. 다만 이제 영화의 엔딩은 어쨌든 되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 딱 끝나 버리는. 근데 저는 거기서 죽을 때 그 두 명은 죽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죽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 주인공이 죽어버려가지고 그 장면은 약간 좀 허를 찔렸습니다. 네. 나는
그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해서 정천수가 뭔가 좀 마지막에 뭐 칼을 갈아서 이 사람들한테 뭐 복수하는 뭐 이렇게 뭐 터트린다던가 약간 좀 이런 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거기서 나왔었던 등장인물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 어. 영화가 다 좋은데 제 엔딩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좀 그게서 제가 좀 옥의 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엔딩이 약간 좀 좀 급하게 후다닥. 끝난 좀 약간 좀 짧은 감이 네, 너무 급하게 끝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굳이 단점이라 그러면 그 엔딩에 약간 좀 너무 급하게 약간 후다닥 끝낸 그 네. 느낌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좀 소규모 영화니까 어쩔 수 없고 감안하고 보긴 하는데 CG 퀄리티가 CG는 살짝 좀 예, 그렇지. 예, CG가 CG 퀄리티가 좀 아쉬웠다. 많이 나지. 근데 네.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정도는 오히려 뭐 CG 정도는 네, 뭐 예. 감안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적으로도 그렇고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뒷부분이 난 조금 더 보고 싶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정의 구현이 되는 걸 난 좀 마저 확인을 하고 나는 이제 끝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급하게,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 그 정 PD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제 대통령 김석희를 파면한다 이제 그게 네.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그러면서 끝나고 이제 그 살을 맞은 김건희가 아니라 그 윤지가 살을 맞은 윤지가 피를 토하면서 이제 뭔가 그래도 한국 무속인들의 어떤 그 활약으로 이제 일본 무속인들과 이게 한판 배틀을 벌여서 이제 그래서 그 나름대로. 마지막 장면이 약간 좀 더 길었어도 되고 서로 이제 그 무속인들끼리 이제 대결을 하는 듯한 그런 구도의 장면들이 좀 짧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그 분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거기서 이제 일본 네. 음향사만 그 무리만 나왔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다른 비리 있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한국의 그 무속인들 플러스 그 추운 길바닥에서 계엄에 이제 반대했던 시민들의 모습. 시민들의 모습이라 이런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줘서 대결 구도를 더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살이 날아가는 거 보이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소리라던가 이렇게 좀 약간 효과적으로, 모습으로라도 약간 그 좀 곡성에서 살 날리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으로다가 서로 좀 뭔가 왔다 갔다 해서 진짜 이렇게 뭐 화살 같은 거 맞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 표현이 됐었다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거 치고는 엔딩이 좀 약간 급한 감이 있어서 맞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저도 수현이 말대로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좀 네. 그 막판이 맞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과 돈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약간 좀 그런 내가 너무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뭐 나도 그걸 알고서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내가 감안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작품성적인 측면에서 이건 뒤만 조금 더 괜찮았으면 저는 그러니까 여기 그 점수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되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너무 급하게 후다닥 마무리해버리는 급하게 저희는 이제 돈과 시간 여기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찍어요 여러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내가 조금 그게 조금 아쉬워서 엔딩 장면이 조금 더 빵 터트렸으면 좋겠는데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엘리베이션이 되다가 마는 느낌, 이게 빵 안 터지고 중간에 약간 한 중간 정도 올라오다가 그냥 딱 끝난 느낌이라 조금 아쉽더라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영화 끝난 다음에 형이랑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보셨던 그 다른 아주머님께서 그래도 나와서 다행이죠.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제 저들이 향한 이 영화가 약간 의의가 있는 거는 영화 외적으로서도 이 시민들의 힘으로 제작된 거, 그다음에 이게 개봉관 잡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그 난항을 겪었는데 그것도 시민들의 힘으로 열고 하나 둘씩 이제 지금은 이제 모든 개봉하다 사람들도 들고 무난하게 이제 장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는 이제 성화에 못 이겨서 열어줬다가 나름 뭐 괜찮네 해가지고 이게 뭐 잘 되니까는 지금 열긴 했었는데 이 열게 된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고 시민들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물론 이제 그 이런저런 이제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열악한 여건 안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저는 거의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영화가 하나 나왔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제작 배경이라던가 비하인드를 아는 저희들 입장에서 야 진짜 기적이다. 그리고 제 성격상 이 영화가 정말 뭐 재미가 정말 너무 없었으면은 퀄리티가 형편없었으면은
제가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냉정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 건 내가 다 알지만 사실 영화는 너무 별로다. 너무 작품성이 너무 떨어진다. 난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괜찮게 나와가지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 네. 네. 그리고 또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메이저 배우라고 할 수 있을 분들이 그래도 아, 그렇죠. 네. 그 활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도 아마 본인들께서 평소에 받는 만큼 안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거의 재능 기부 수준으로 네.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 뭐 제대로 된 개런티를 네. 아마 안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음흠. 메이저 배우들께서 그렇지.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이분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이 배우분들도 헌신하셔가지고 이런 작품이 나온 거라서 그런 것들도 좋고 이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진짜 이 뒤에 비하인드까지 알고 보면은 야 이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영화인데 그렇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정 PD가 죽고 그 뒤에 네. 이제 정 PD가 관객들에게 이제 뭔가 이제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작자 입장에서 제가 볼 그 때는. 영화상으로는 그 이제 생전에 남긴 영상 아, 네, 그렇죠. 영상. 죽기 전에 이제 살아 있을 때 이제 남긴 영상인데 그 장면이 진부하다면 진부한데 저는 진부하다고 느낌과 동시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극 중에서 자신의 모든 그 것을 다 바쳐서 이제 이미 죽었을 고인이 됐으니까 죽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이제 고마움을 전하는 그다음에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거 거기서 뭔가 저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게 울컥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어디 뭐 리뷰 같은 걸 보면은 우셨다는 분들 혹은 뭐 박수가 저희 때도 네, 이제 저희도 박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국민 이 시민분들이 너무 힘드셨구나 그동안 그런 것들이 좀 마음으로 절절하게 좀 느껴지더라고. 네. 야 우리 모두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해냈다. 약간 이런 기분이 들다 보니까는 한편으로는 좀 위로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그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연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일이 안 생겼어. 안 벌어졌어. 안 벌어진 상태에서 이 영화가 나왔으면은 그렇죠. 이 정도까지 그게 안 되지, 솔직히. 맞아요. 야, 이거 뭐 이런 이상한 영화가 나 있어. 약간 이러겠지, 이제. 뭐 이런 B급 무비가 있나? 이랬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영화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그 극화라서 이제 뭐 허구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한 40의 비율이 한 80% 이상은 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허구는 이거 그냥 약간 좀 이렇게 피하려고 허구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허구는 여기 네. 이제 극중 그 인물들의 뭐 캐릭터 설정이라든가 네.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허구에 저런 설정을 했지만은 80-90%가 다 여기 나오는 네. 이제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라던가 여기서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현실에 있었던 그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허구라고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누가 네. 봐도. 예. 그리고 저도 막판에 아쉬웠던 게 또 있는데 난 그 김석일의 그 쪼다 같은 모습을 좀 더 보고 싶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죠. 실제로도 뭐 VIP 그리고 서열 제로는 이제 여사였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윤지가 거기 책상에 앉아 있고 옆쪽에서 약간 네. 뭐 시중 드는 사람 김석일은 강아지 안고 이러고 있잖아 옆에 비서처럼. 쩌리처럼.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잘 표현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부족하다. 뒤쪽에 살짝 약간 네. 좀 더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 쪼다 같은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음흠. 뭐 윗사람이 명령하듯이 당신 제대로 할 수 있지 딱 당연하지 약간 이러냐 좀그 장면 저러 실제 저랬을 텐데 약간 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윤지가 구술하고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아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아니 김건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구술했다고 네, 그러니까. 한 거 있고 그런 사실들이 있고 지가 그다음에 지 입으로 다 한 얘기야 다. 네, 자기 입으로 한 얘기고 그 동해 그 황가 그쪽과 실제로 그 관계가 있고 그 김석희의 이모가 그쪽 그 일본의 그 네. 종교를 믿고 있었고 무당이고. 그 사진의 뒤쪽에 뭐 이미 뭐다 네, 남묘 호령계 써 있고. 다 뭐 써져 있으니 뭐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 증거 자료들을 보면 뭐야 영화에 나왔던 거 그대로네 다 있네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김규리님이 이제 굵직굵직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좀 야한 장면도 좀 되게 은근히 나오고. 앞부분에 나오는데 저는 인트로가 되게 강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너무 막그 음. 여배우로서 저도 쉽지 않은 연기를. 그래서 원래 원제가 권력의 화신 신명이었는데 네. 권력의 화신 맞는 것 같다. 약간 부제로 작게 그러게. 권력의 화신 넣어도 되지 않나? 약간. 심지어 뭐 일본 그 프로에도 소개가 돼가지고 뭐 국위 선양을 한 건지 국제 망신을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랑 이제 또 난 크게 두 개 잡는데 근데 그 굿 장면이랑 진짜 그 피 범버 그 뭐 피에 밥이랑 뭐랑 막 저 비빔밥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손으로 이렇게 막 먹는데 처먹는데 저는 쏠려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진짜 피가 아니겠지만 진짜 피도 아니고 뭐 진짜 약간 동물 뭐 내장 창자 뭐 약간 이런 거 네. 같은 거 무슨 막 뭔지 뭐를 온갖 음식을 날 걸로. 정체불명의 막 이런 막 생고기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막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쏠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의 그걸 고려해서 뭐 이제 약간 식재료를 어떻게 했겠지만 근데 너무 진짜 그 피 범벅된 약간 음식을 처먹는 장면 그다음에 뭐 이제 이거는 많이 이제 유튜브에도 클립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꺼져라 그 장면 정말 그 신이 내린 듯한 정말 신 내린 연기를 했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뭐 실제로 굿하는 걸 본 적도 있고 굿 관련한 다큐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근데 실제로 무당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고기를 뜯고 하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 볼 때 되게 괴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극이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극대화를 시켜놨는데 그 장면이 저는 뭐 그 전에 나왔을 때 뭐 곡성 파면 봤을 때도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쏠리더라고. 네. 뭐 그들의 뭐 비인간적인 짓거리를 생각했을 때는 뭐 이것도 많이 순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장면은 야 이거 어떻게 찍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열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굿장면도 일단 큰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그 기자회견 장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잘 따라하면서 약간 진짜 이게 그 장면 저는 약간 좀 미묘한 게 그러니까 더 나가면 개그가 되고. 네. 맞아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나 그냥 너무 잘 따라해가지고 나 극장에서 혼자 웃었어 약간. 이거 너무 웃긴데. 그래서 아니 이 캐릭터 연구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윤지의 비중이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는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맞아요. 다 보고 나면 윤지만 생각이 나는 거는 진짜 그런 곳곳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야 진짜 대단하다. 네. 이분 정말 이걸로 좀 상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연기 그 상 받아야 되는데 진짜 김건희를 삼켜버렸잖아. 네 그렇습니다. 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 예고편 나온 그 말투만으로 난 되게 진짜 이거 대단한데 약간 이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웃음소리마저 카피를 했어. 나 그래가지고 야 진짜 끝내셨다. 네 대단합니다. 그럼 그 장면도 있었네. 그거 약간 그 내란 이제 그거 획책하는 그 퇴역 군인들. 실제로는 이제 그게 그 햄버거 집에서 그 롯데리아인데 이제 그걸 뭐 버거리로 바꿔놨더라고. 근데 이제 그 장면은 좀 약간 블랙 코미디죠, 되게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해놨는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개그를 난 이해를 못했어. 네, 근데 난 그 PD의 그 이제 설명을 듣고서 저도 이해했는데, 근데 사실 그건 좀 너무 너무 자기만 아는 개그 아니었을까 난 좀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쉬워야 되는데 좀 약간 좀 어려워 그게. 너무 하이 개그를 시도하신 거 아닌가? 그거 계란 4개. 네, 내란인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이제 그 실제 노씨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장면도 되게 우스꽝스럽게 뭔가 그 조그만 동네 햄버거 가게에 뭐 그냥 그 밀리터리 그옷 네. 입은 사람들 모여서. 한 3명 모여가지고 근데 한 명 들어오니까 지들끼리 막 딱 뭐 경례 막 하고 있고 막 식사들은 하셨고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무례하게 알바생한테 돈 던져주고. 돈 던져주면서 네. 잔돈 됐고 하면서 하는. 근데 사실 버거값이라기엔 좀 되게 많이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쓸데없는 생각이긴 한데 그 장면에서 약간 물론 기분은 나쁜데 약간 알바생 입장에서 조금 아저씨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냥 돈을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에이씨 싸가지는 없지만 뭐 잘 됐을지도 약간 이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햄버거 가게에서 그 뭔가 좀 시대착오적인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 지랄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치. 그게 웃지 못할 촌극인 거를 맞아요. 그런 장면으로 잘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연출을. 음흠. 그런 개연 같은 엄청난 일을 획책하면서 그 계획을 고작 저런 조그만 햄버거 가게에서 그리고 뭔가 약간 되게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정신 나간 그 뭐 옛날에 군발이었던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랬다는 것 자체가 참 되게 비극적이면서 희극적인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이제 그런 블랙 코미디 틱한 연출로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죠. 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 그 정 PD님께서 뭐 원래 영화 그 극작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그게 안 하던 사람이 뭐 자기 의욕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짜 그거. 내가 그래서 솔직히 영화 만든다고 해서 나도 좀 아니 뭐 내가 그런 좋은 뜻은 알겠지만 이게 영화라는 게 이렇게 함부로 도전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괜히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좀 되게 걱정이 됐는데 저는 그 전에 나왔었던 그런 그 취재 노트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분이 그 뭐랄까 열린공간에서 만든 그 영상들이 굉장히 고퀄리티 영상이 많은데 네, 디테일하시고 근데 확실히 그거를 네. 조금 더 잘 편집해가지고 다큐멘터리식으로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네. 처음에 했었거든요. 극영화로 이게 가능한가 지금 시간과 돈과 이게 모든 게 좀 그러니까. 여건이 한정적인데 이게 가능할라나 싶었는데 이게 물론 나는 응원은 하지만은 이게 또 안 좋은 퀄리티로 나오면 애매한데 네. 했었는데 그런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 그런 걱정을 불식시켜줘가지고 네. 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음. 명계남 배우님께서도 그 점을 칭찬하셨어 되게 네. 자기도 아이 뭐 영화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영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좀 그런데 싶었는데 그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서 다 하신 거니까 이제 그런 그래도 어쨌든 의외의 또 재능을 발견하신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글을 쓰시는 이제 직업이시니까 네. 또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또 어떻게 그렇게 좀 잘 연결된 걸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야 되죠. 이게 근데 지금 그 윤수계가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이 영화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 무사했을까? 이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무사했을까? 무사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분들뿐 아니라 더 위쪽에 더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그런 뭐 국회의원들이라던가 뭐 야당 대표라던가 이런 사람들 싹 다 영화벽에다 넣어서 뭐 보내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윤과 김의 사고 방식이라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살고 있는 널 죽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바깥에서 실제를 살고 있는 실물 인간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네. 물리적으로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냥 말이 아니라. 그렇지.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의 그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고 방식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에이 그래도 설마 그 정도까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되게 앞에 사이코 살인마가 있는데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거 일반적 사고 방식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게 더 아니한 거 아니야 되게? 그러니까. 심지어 또 그게 윤수계가 몰락한 지금조차도 이거 걸기 무섭다고 피곤하게 한 거 아니야. 무슨 뭐 그래도 이게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들어와야 걸어주겠다. 저 기억하시는 CGV가 그나마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는 처음에 걸었고 처음에 CGV가 안 한다 그랬었죠. 무슨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네. 되게 약간 그 빼고 싶어하는 그 그랬어요. 느낌을 줬었는데 네. 뭐 물론 다행히 지금은 되긴 했는데 저는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조차도 그렇게 뭐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대체?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뭐 책이 잡혀 있는지 네, 뭐 아니면 뭐 자기도 뭐 그거 한통속인 건지. 한통속인지 뭐 네. 캐비넷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지 뭐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뭐 잘 하시겠지만은 그 선거 결과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저는 이 전에 윤석열을 찍은 사람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를 찍은 사람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번 4번 찍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네, 없다. 왜냐하면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누구를 지지하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상관이 없어. 이 전에 윤석열 찍은 사람도 상관이 없다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찍어도 되는 시기였으니까. 몰랐으니까라고 내가 퉁쳐줄게 내가. 몰랐다고. 그러니까 물론 우린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럴 줄 몰랐지. 내가 그냥 내가 이해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그렇고 그때는 뭐 특별한 그 국가적인 위기 사태가 아니었으니까 누굴 찍어도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위기 상황에서 찍는 투표고 대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 상황을 초래한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찍을 수가 있는가? 그 인물과 그 당을 어떻게 찍지 대체? 난 도저히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진짜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번 투표 결과도 이거 나는 좀 납득이 안 간다. 물론 바뀌었으니까는 뭐 결과적으로 뭐그 90%를 앞서거나 50%를 앞서거나 뭐 그 똑같은 결과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나는 좀 납득할 수가 없다. 네,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 날에 저는 희망과 동시에 절망을 느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아직도 41 플러스 8%의 개 돼지들이 있구나 아직도. 아니 5번 후보가 그렇게 나왔으면 몰라도 어떻게 2번 4번 후보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 진짜 저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저는 뭐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내가 그런 거 신경 쓸 사람 아니니까 내가 오늘 좀 과격하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전 진짜 그 41%와 8%개 돼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 최근 1, 2주 방송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면 내가 이해해줄 수 있다고. 네. 정상적인 선거면은. 그러니까. 계엄이 안 일어나고 내란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전 대통령이 뻘짓거리 안 했고 무사히 5년 임기를 맞춰서 네, 하는 네, 선거면 내가 그러니까. 그래 너 2번 찍어도 돼 4번 찍어도 내가 네. 이해해줄 수가 있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실제로 사람들 죽일 뻔했다고 지금 죽이려고 했었다니까 난 좀 너무 좀 슬픈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진짜 사람들이 정말 안 죽고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르나? 진짜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국민들이 한겨울에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키세스 초콜릿처럼 진짜 그 눈 받으면서 그거 은박지 그거 덜덜 떨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힘들게 일어나는 이 결과인데 주변에 저 이제 가끔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계엄 있고 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들만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계엄 좋은 거야. 계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미치겠다. 그거를 옹호하려고 하는데 다른 논리가 없어. 그냥 좋은 거래 무조건. 그 좋은 거고 빨갱이들 다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또 그게 사실인 것처럼 또 친구분들이나 아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야 이게 내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저분들이 실제로 계엄이 일어나서 그 윤가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 나라를 주물렀으면은 그래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정말 뭐 자기가 당해봐야만 아는 건가? 난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당하면은 진짜로 아니 또 당하면 당한 대로 또 뭔가 다른 논리를 갖다 대가지고 자기 그런 합리할래나? 나는 지배를 받아서 행복해. 나 그럴래나? 그러면 또 글쎄 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말조차 그 계엄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헛소리도 계엄이 막아졌기 때문에 짓거릴 수 있다는 거를 왜 모를까? 전 정말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2002년부터 투표권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찍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흐뭇했지. 근데 이제 그로부터 다음 선거에서 이제 이명박이 돼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런 걸 봤을 때 그래 사람들이 천민 자본주의에 빠져서 그냥 뭐 범죄고 나발이고 그건 모르겠고 제가 뭐 대기업 출신이니까 CEO 출신이라니까 돈 잘 벌게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명박을 찍을 때도 내가 이해했어. 그래 뭐 개인의 사익을 추구 뭐 할 수 있지 이해했어.
근데 그 다음에 독재자의 딸을 뽑을 때도 사람들이 솔직히 그건 내 기준으로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뭐 또 뭐 저 사람이 뭐 또 딸로 태어난 게 약간 뭐 자기가 부모를 고른 것도 아닐 테니 내가 그래도 그냥 그런 또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해서 그래 뭐 그것도 뭐 또 그 좋아할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려고 했어. 이해를 했고 손에 왕자 쓰고 나오는 얼간이가 대통령 된다고 할 때도 나는 그것까지도 그냥 그래 사람들이 뭐 모를 수도 있지. 물론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는 다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뭐 검사니까 뭐 공정하겠지. 네, 그래 그것도 내가 백보 양보해서 내가 백보 양보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이해를 하겠다기보단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네,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그 마시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가 아시는 그 형님께서 아 우리나라의 절반이 윤석열을 찍었다는 사실 이런 인간들과 내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난다라고 했던. 근데 저는 심지어 그때도 윤석열 됐을 때도 저는 그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 원래 그렇잖아. 원래 지역 갈려져 있고 다 동서 갈려져 있고 그렇잖아. 내가 그렇게 그냥 감안하려고 했어. 내가 그거 좀 이해를 하려고 했어. 내가.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대선만큼은 심지어 작년 총선도 제가 이해를 했어. 그냥 우리나라 원래 뭐 지역주의가 아직도 이렇게 깨지기가 힘들고 공부하거나 그리고 저도 특정 지역을 제가 그렇게 뭐 안 좋게 얘기하거나 비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도. 왜냐면 저희는 이 뭔가 이런 갈라치기나 분리분열을 일으키는 것도 다 그들의 프레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세대 간의 갈등이라던가 지역 간의 갈등이라던가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거 다 그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이 양몰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 넘어가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근데 최대한 그런 것들 경계하려고 하고 있고 모두가 다 같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통합의 시대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만큼은 이거는 아니다. 정말 용납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면 혹시 모르겠는데 네. 이런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중차에 대한 국가의 진짜 운명이 걸린 기로에 서 있는 대서 내란을 획책한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 그걸 찍는다는 게 그거는 어떤 핑계를 대도 자기가 아 나는 계엄과 내란을 옹호해라는 거밖에 안 돼. 그거는 제가 아는 뭐 진짜 고액 연봉자라던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무조건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 안 찍으면 국가가 없어질 판인데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데 이재명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구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걸 찍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뭐 국가 망하든 말든 나는 무조건 2번 4번 찍어 하는 건 진짜로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라는 거밖에 안 되니까 네,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요번에 내가 제 특정 지역을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그 동네는 진짜 답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이 마당까지 나는 그럴 수 있다는 건 난 진짜 정말 너무 환멸스럽습니다. 진짜 너무 환멸스럽고 슬프고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선거들 그 사례들을 제가 다 말씀드렸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조리함을 느꼈지만 내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이번 선거는 이해를 해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역대 그 약간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된 대통령 중에 지금만큼 보수 쪽에서 지지를 많이 해준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취향을 따질 선거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는 생존이 걸려 있는 선거였어. 맞아요. 네.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니까는 사람을 죽이려고 군인들 동원해서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거를 심파하는 선거지. 이거 근데 나는 아직도 내가 그래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게. 사람들이 정말 그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진짜. 게다가 심지어 그때 모 의원이 그런 얘기 했죠. 1년만 지나면 사람들 까먹는다고. 이건 지금 1년도 안 돼서 반년밖에 안 지났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지랄 하니까 그런 소리 듣지. 그러게 1년도 아니고 반년 만에 다 까먹는데 그때의 긴박함 위기의식을 반년도 안 돼서 까먹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저도 아니 뭐 어느 나라나 그렇고 이런저런 의견은 있는 거고 좌우가 있고 서로 간에 이제 견제와 균형으로 이 민주국가가 이제 가는 건데 아니 지금 이
선거는 뭐 국가의 존립과 진짜 내가 죽냐 사냐 이런 기로에 있는 거라서 한 이런 데서도 이념을 따지고 이 상태에서도 무슨 막 뭐 어느 뭐 지역에서는 뭐 이런 표가 나오고 저런 표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진짜 위기감이 없나? 이게 너무 약간 좀 진짜 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선거는 저는. 자기의 취향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었어요. 이 선거. 네, 예, 예, 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거였지. 그러니까는 2번, 4번 찍은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핑계를 나한테 댄다 해도 나는 응 꺼져, 응 닥쳐, 이 내란 옹호범아. 난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란을 옹호하고 그게 좋고 그런 식으로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2번 4번 찍은 분들은 진짜 생각이 없는 예, 거고. 예, 그러니까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사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난 도저히 그거밖에는 결론이 안 나와.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 결론밖에는 안 나온다. 내가 그래서 심지어 나 윤석열이 됐을 때도 그 형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게 너무 싫다. 나는 그 생각을 윤석열 때도 나도 안 했어. 나는 안 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난 그래도 윤석열 때까지도 그 생각은 안 했어. 난 근데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 아하. 내가 이 서울의 40% 새끼들과 이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야 한다니. 난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처음으로.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네. 이번에 이런 결과를 보면 약간 진짜 약간 인간 혐오가 생길 것만 같은 네.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평화로운 때 그냥 일반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닌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뭐 일반 보통 때랑 뭐 다를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뭔가 좀 착잡하더라고요. 네. 그 선거 날이 난 되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 기분 나쁜 거야 되게. 분명 이겼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가 만만치 않게 너무 그 씁쓸한 생각이 어떻게 이 마당까지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난 너무 납득이 안 돼서 진짜. 그러니까는 뭐 역대 최대 득표고 압도적인 거는 맞긴 한데 1,700만 표 이상은 뭐 최대 득표라 그러니까는 그렇기는 한데 저는 그거 부족하다. 이거는 네. 말도 안 된다. 또 진짜 북두의원에서 그 켄시로가 이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죽어야만 정신을 차릴 모양이고. 난 그 대사가 너무 그 대사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되게. 진짜로 무슨 뭐 그 계엄이 성공해서 뭐 막 그렇게 학살이 벌어졌었어야 혹시 달라졌으려나? 난 근데 솔직히 난 슬프고 절망스러운 게 왠지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또 좋다고 거기 찍었을 것 같아 이 사람들. 그런 부류도 있겠죠. 네. 난 그게 더 슬퍼 그래서. 잘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 빨강이들 다 죽여야지. 왜냐면 지금도 뭐 특정 종교인들 나와가지고 그 뭐 이상한 그 종교인들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거 막 호도하잖아요. 막 그 구구단체들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그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인데 이런 인간들이 종교인이라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도 되나 싶기는 한데 그런 거에 호도돼가지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극단적인 약간 그 사이비 광신도들의 약간 마인드가 아닌가 좀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 무섭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뭔가 물론 결과적으로야 뭐 되게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전 처음으로 벽을 느끼고 절망을 난 느낀 것 같아요. 이번에 오히려 이번 선거가 결과적으로야 그냥 다행스러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게 저는 뭔가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기존에 그 민주진보 진영에 있었던 분들 플러스 이번에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엄청나게 이쪽을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결집해서 모인 게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 아니 그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도 보수층에서도 어쨌든 생각 깨인 사람들 진짜로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들 일본을 그 생각하는 그런 뭐 극우단체들 말고 자칭 뭐 보수라고 해서 일본을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 부류들 말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어쨌든 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을 찍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네. 공고하게 뭉쳐진 이 덩어리는 어디서 근거하는 건지 그걸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나는. 아니 이 깽판을 쳐도 이 지랄을 해도 찍어주면은 대체 뭐 어떤 더한 짓을 해야 안 찍어줄 거야? 난 그걸 모르겠어. 난 대체 그걸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그 사적으로 이명박 박근혜처럼 자신의 이제 뭔가 그 사익을 위해서 이제 국가 그 공권력을 이용한 뭐 그런 범죄 말고 이거는 진짜로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네.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진짜 존립과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최악의 최대의 잘못을 저지른 건데 이거를 했는데도 이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어. 뭔 짓거리를 해도 못 찍어주니까는 참나.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자기들 지역 소외되면서 경제도 맨날 죽는데도. 그리고 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무슨 뭐 정치인 패널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기 때문에 난 시정 잡배기 때문에 나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이제 제가 보는 그런 채널도 꼭 나는 이것도 나 전부터 불만인 건데 그거야. 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잖아. 그럼 맨날 다 그 지역을 포용하래. 껴안으래. 맨날 뭐 좋게만 해주래.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모르겠.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난 이쪽 진영이 그 동네에 호의를 남 이미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번에 또 똑같은 분석을 또 하더라고요. 또 뭐 그 나머지 40% 50%를 뭐 더 통합을 위해서 껴안기 위해서 뭐 더 잘 해주래. 근데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 통합이 가능한지가 의문인데. 그러니까 난 이쯤 되면은 이제 이거는 난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그리고 나는 그 부조리함을 느끼는데 왜 이쪽만 포용하냐고. 왜 이쪽만 잘해주래. 저쪽 새끼를 대면 되게 차별하는 게 당연하면서 왜 꼭 이쪽만 되면은 왜 미운 놈까지 다 챙겨줘야 되냐 왜? 아니 이쪽한테만 희생을 강요하고 이쪽한테만 잘해주라 그러고 챙겨주라 그러고 그럼 지들은 안 챙겨줬잖아 지들은. 근데 뭐 나쁜 놈들이 그렇겠다고 또 이쪽까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는 뭐 저는 통합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그 방식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절망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호의를 보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껴안는 거 그 엄청난 이제 아량을 보이고 그 맞는데 근데 이 사람 그게 통할 상대냐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야. 여태까지 쭉 그래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행한 거는 이용해 먹고 나중에 등에 칼을 꼽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그것도. 그 김대중 때도 그렇고 노무현 때도 그렇고 계속 민주진보 쪽은 당하는 역할이었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죽을 지경까지 상대를 끼워나 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잘해줘야 되냐고 대체. 그러니까는 포용도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그 포용을 계속하는데 포용을 할수록 내가 상처가 나고 내가 죽어. 그러면은 이런 식의 포용이 제대로 된 건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이 미운 놈을 언제까지 챙겨주냐고 대체. 우리가 뭐 어떻게 저희가 할 네. 일은 아니죠. 뭐. 먼지 같은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뭐. 근데 이제 심정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네.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난다. 여태까지 답답했었다라는 거를 뭐 그냥 방송으로 하소연했습니다. 네. 그냥 주제가 주제라서 네. 그냥 제가 그 6월 3일 날 느꼈던 그 뭔가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 기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게 뭐 그날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랬나 이제 그날 이제 술집에 있는데 그 젊은 애들 한 무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나도 뭐 자세하게 들린 건 아닌데 약간 근데 일단 거기서 일단 걔네가 되게 시끄럽게 떠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술이 좀 돼 있으니까 그냥 뭐 마음이 들떠서 드나 보다 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뜨문뜨문 소리가 들리는데 또 마침 그 술집에 이게 TV가 켜져 있었어. 대선 개표 방송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약간 그 젊은이들의 그 무리가 뭐 말하는 게 들리는 걸 내가 들어 보니까는 약간 뭐 이제 그 이재명이랑 김문수랑 뭐 몇 퍼 차이 나는지 뭐 약간 그거를 최종적으로 뭐 맞추는 뭐 내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야. 뭐 6.7, 7.7 막 이런 소리가 들려. 근데 이제 나는 약간 내가 그때 기분이 더러워서 그런가 그 소리도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 약간. 생각 없는 새끼들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 순간. 씨발 뭐 재밌냐 저게?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무슨 뭐 마치 그걸 게임 뭐 보듯이 너무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막 그 즐기듯이 막 뭐 몇 퍼센트 차이 나는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약간 심기가 거슬렸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 뭐 그런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약간 뭐 이제 그 전라도 지역과 뭐 광주 지역에 막 80%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유 저 80%는 뭐 너무 독재지 막 이런 소리가 내가 들린 것 같아 약간. 내가 아니, 그래서 근데 독재를 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척이 없어가지고 내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여태까지 이제 언론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저는 차차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도 제 기능을 못하고 교육도 제 기능을 못하고 네. 그랬던 거지. 음흠. 그리고 이제 뭐 팸이 싫다고 또 그 팸코 대통령 지지한 애들은 나는 진짜 옛날부터 너무 뭐 재정비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나도 팸이 싫어해. 나도 씨. 누군 팸이 좋아하냐 씨. 아니 아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원래 페미니즘은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페미의 의미가 퇴색돼 가지고 이게 태극기 부대처럼 원래 태극기 좋은 건데 이제 태극기가 그러니까. 안 좋게 된 거랑 비슷하게 돼 가지고 아 저는 참 진짜 이런 식으로 그 페미니즘이 변질되고 페미가 약간 공공의 악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야 이거 참 진짜 이게 뭐랄까 정권 이제 입맛대로 조작이 되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선전선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페미니즘도 권력에 이제 이용당한 한 대상이 돼 버려 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좀 정상화가 되길 바라고 있고 네. 분명히 또 좋은 쪽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번 또 어떻게 잘 되는지 두고 보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참 그 우리나라의 팸이라는 게 그게 팸이가 의미가 너무 안 좋게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팸이 싫다고 뭔가 그 얼간이를 그렇게 지지하는 거는 되게 마치 빈대 잡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거랑 딱 똑같은 그 예신데. 음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거 하나만 보고 그렇게 자기의 결정을 그걸 하니까 내가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는 이번 선거는 그런 개인적인 나의 그 개인 취향으로 찍는 그러니까 그 그게 선거가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너무 생각이 없는 거 한 거는 좀 아닌가. 아쉽긴 하죠. 네. 에휴, 뭐 일개 개인은 제가 뭐 길길이 날뛰어봤자 근데 뭐 그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어쨌든 간에 이제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 물론 뭐 저는 좀 약간 냉소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뭐 큰 기대 안 하지만 이제 지금의 이 대통령께서 정말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이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게 너무 열받는 이 40% 50%의 생각이 조금이나마 달라지는 이제 그런 시대, 네. 그런 대한민국이 음. 오기를 뭐 이제 바래 봅니다. 바랄 수밖에 없고요. 바랄 수밖에 없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바래 보고. 그래서 저는 다시는 우리가 진짜 이런 신명 같은 영화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뭐 영화가 후져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런 그 현실에 기초한 이런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이제 다시는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황당한 일을 네, 기상천외한 일을 현실로 겪어선 안 되죠. 네, 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포털에 제가 영화평을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신명은 내가 이제 그거 별점 주려고 뭐라고 쓸까 이제 생각 고민을 하다가 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점점 썼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이 전 정권 때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 실제 그 사실에 기초한 일이었다고 나중에 이제 영화로서 거의 박제가 된 거죠. 이거는 이 후대 사람들이 보면 야,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이건 좀 너무 이상한데 이게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참 정말 현실 같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저희가 이제 3년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좀 깨어나고 싶다. 네, 이런 꿈 같은 현실에서 깨어나고 싶다. 네. 부디 잘 그렇게 돼야죠. 네. 그러고 보니까 되게 근데 역시나 또 그 녹색 포털도 참 또 짜증이 나는 게 제가 그거 신명에 써놨더니 뭐 비추가 이렇게 많아. 걔네들이 이제 돈 받고 일하는 애들. 비추가 많고
제가 그 녹색 포털에 평 쓴 거 딱 두 개예요. 기리의 김대중이랑 이 신명 요 두 개 썼는데 내가 그때 기리의 김대중 내가 그때 보고 난 직후 내가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훌륭한 그 진면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썼는데 그 좋아요가 90 몇 개인데 싫어요가 190 몇 개야. 아, 그건 뭐 다분히 의도적이네. 그래서 참 여기도 참 이거 진짜 사실 뭐 녹색 포털도 문제 많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유지를 이어서 네 좀 좋은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게 좀 웃기는 게 대통령이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러니까 감동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우리 약간 좀 찝찝한데 또 걔네가 또 괜히 그 관저에 또 뭔가 약간 저주를 걸어놓고 간 거 아닌가 혹시 또 좀 걱정돼가지고 또 이재명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내가 그럴 줄 알고 관저에다 저주를 걸어 또 뭐 결계를 쳐놓고 혹시 온 거 아닌가 약간 좀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뭐 더 한 살도 다 견뎌낸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내가 뭐 더 강하니까 그냥 이길 수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거 그 영화에 나온 그 흙을 그 싣고 나간 걸로 추정되는 그 트럭이 나왔었다고. 그래가지고 참 대체 3년 동안 뭔 지랄을 한 거야 대체 이 망할 연놈들은 뭘 한 거야 이 3년 동안. 그래서 영화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뭐야 막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갖다 묻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과 몽유도원들 바꾸려고 했었던 뭐 그런 시도들과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 한번 보십시오. 야 이게 진짜 맞아.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아무튼 저희 진컨잡이 강력 추천하는 이렇게나마 좀 영화에 도움이 되고자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뭐 그래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신명 뭐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네. 좋은 영화고 다시는 어떤 이런 현실 모티브가 생기는 일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분노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